자, 프론트맨이죠. 이 프론트맨은 아까 그 게임을 주최한 그 노인이 호스트고, 호스트 밑에 이제 VIP들이 있고요. 이 프론트맨은 게임을 운영하고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프론트맨이 어떤 역할이 있어요. 요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을 좀 보면은, 그 게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장기들을 빼내가지고 뭐 장사를 하고 뭐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 이 프론트맨이 훈계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지. 바깥 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인간들이 왜 게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게임을 즐기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 어떤 돈이 나오고 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닌데, 인간은 왜 게임을 즐거워하는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 좀 필요하죠. 인간은 왜 게임이라는 문화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이 평등이라고 봤어요. 평등. 여기서 말하는 이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면은 이 바깥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층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그 방식은 평등한 조건에서라기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신분, 혈통, 인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능력자가 성공한다기보다도 윗사람한테 아부를 잘하고 또 뭐 빽이 좀 있고, 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 앞에 아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편법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편법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자를 썼다고 하는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부리기 쉬운 사람을 쓰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 구조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능력자들은 언제나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뒷다리를 붙잡히고 항상 공격을 받는, 모함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술의 룰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찾았던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능력이 없는데 그 어떤 지위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으로 자기를 보면은 자기는 부합하지 않는데 자기의 무능과 비예술성, 이런 것들이 들춰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평론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룰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 룰이 있어야 공평하거든요. 룰 앞에서 우리가 공평할 수 있는 건데, 게임은 그래도 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게임에서는. 우리 사회는 능력자들이 공격을 받지만 스포츠 게임에서 실력자들은 영웅 대접 받잖아요. 물론 거기도 약간의 비리가 있지만 그래도 능력이 없이 뭐 인맥으로 어떻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만약에 이 스포츠 게임에서 그렇게 비리가 들통이 나면은 그게 존속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프로레슬링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프로레슬링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거든요. 기밀의 그 프로레슬링이 열리는 날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TV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TV를 보고, 애들은 뭐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그 논두렁에 있는 그 안테나를 막 가서 흔들고 막 이런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너도나 날 거 없이 모여가지고 그 기밀이 박치기 하는 그 프로레슬링을 관람했거든요. 근데 요즘 프로레슬링 봅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아마추어 레슬링만 있는 거지 프로레슬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그 이 프로레슬링이 짜고 치는 쇼라는 것을 누가 폭로를 해버렸죠. 역도산인가 뭐 그 내부에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그렇게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공격하고 당하는 것들이 다 짜고 했다는 얘기냐 하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능력 있는 자가 승리를 할 때, 그 평가를 받을 때 이게 재미가 있는 것이지, 짜고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그게. 돈을 위한 거잖아요, 돈을 위한. 예술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술도 그 룰이 있을 때, 물론 그 룰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룰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작가가 좋은 작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목적으로 평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걸작의 조건이나 대가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작가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뭐 저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그런 능력자가 대접받는 사회를 우리가 동경하듯이 예술을 통해서도 그런 훌륭한 작가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인생에서도 훌륭한 인간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꼼수 부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면은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려고 하겠냐고요. 어떤 사회적 꼼수를 배워가지고 아부하는 기술을 배우고 어떤 정치적인 기법을 배워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누가 제대로 살라고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일단 이 룰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룰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술의 룰이 공평하지 못하다면 예술은 존재 이유가 없다. 프로레슬링처럼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금 그 룰이 없어요. 룰이 없이 그냥 프로 작가들, 아주 그 앞서가는 프로 작가들만 그 룰을 이해하고 있고요. 한 80% 정도는 룰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그 룰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이 예술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려면은 그 게임의 룰을 가르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아니, 축구를 가르치려면 축구의 룰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지. 어떻게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술의 룰을 안 가르치고 예술을 하게 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라니까요. 예술 교육의 문제라니까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축구의 룰을 먼저 가르쳐라.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예술의 룰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식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개판이겠냐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건희 컬렉션이 아주 그 인기더라고요. 뭐 그 보러 가려고 뭐 며칠 대기하고 뭐 그러던데, 사실 뭐 그 작품 처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삼성에 있어서 잘 알잖아요. 옛날부터 다 뭐 전시했던 것들인데, 뭐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은 그 이슈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예술의 그 룰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그 작품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들이 어떤 룰에 의해서 살아남았는가, 어떤 작가가 뒤끝이 좋고 어떤 작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가. 능력이 평가가 되어야잖아요, 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 작품을 평가한 것이고, 내 나름대로의 그 룰을 저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룰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정립한 그 룰을 제공을 한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희대성을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정체성을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조형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비율의 문제는 있어도 그 세 가지 조건의 그 삼위일체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라도 이렇게 던져놔야 그걸 가지고 뭐 논의를 하면서 그 룰을 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정비. 아니, 저의 의견에 뭐 반대한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댓글 달지 말고, 나는 룰이 이러해야 된다. 나는 내가 보는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은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라고요. 그 얼마든지 건전하게 그런 토론하면서 그 룰을 정비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평론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건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 여기서 이 평등성, 이 평등이라는 것은 준등한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꼼수 부리는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이상사회라는 거죠. 지금 이 프론트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보다도 지금 지옥 같은 이 게임장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낫다, 낫지 않느냐. 지금 사회는 말만, 평등이라는 말만 걸고 실제는 아주 이게 교묘하게 이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예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이 게임이라는 거는요, 룰이 있어요. 그리고 룰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칙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될 능력을 극대화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능력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룰로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게임이다 그러면은 발에 사용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손의 사용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뭐 배구다 그러면 그 반대가 되겠죠. 뭔가 그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 룰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부분을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럼 예술은 뭐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예술은 창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창조적인 영역을 그걸 반칙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다. 모든 게임은 목표를 알아야 돼요. 목표가 뭔지. 축구의 목표는 조그마한 가죽공을 저 상대편 그 사각 골대 안에 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비를 뚫고 거기에다가 공을 쳐 넣는 것이, 이것이 목표라고요. 그럼 예술의 목표는 뭐냐 했을 때, 예술은
창조성을 위해서 비창조적인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는 그런 창조성이 안 되면은 바로 아웃인 거예요, 아웃. 근데 창조지 않은 작품들이 지금 아웃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에서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표절로 확인되는 순간, 그거는 범죄로 간주되는 거예요. 바로 아웃인 거예요, 바로 아웃. 그 작품이 질이 좋고 나쁘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름답냐, 추하냐, 아름답냐, 그렇지 못하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표절하는 작품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자꾸 시비를 걸고 추한 것들을 아웃이라고 자꾸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 좋은 예술가들이 이제 거기에 그 판정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술의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술은 아무리 좋아도 표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표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표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 이 표절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함을 피하려고 할 때 잘못 가게 된다는 거죠. 뭐 아름다운 것이 좋은 작품이면은 뭐 아름다운 작품들을 다 모방하면은 다 그러면 다 대가가 되게요.